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에게 지렛대와 받침목을 주면 지구를 들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렛대는 물리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줘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을 일컬을 때도 지렛대라고 합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지렛대 삼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든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지렛대로 쓰려 한다든지,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미리 사서 가격 상승에 대비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지렛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떤 지렛대를 찾아낸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개인도 항상 지렛대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에서 추가 발생하면서 바로 인접한 충청남도도 전방위적인 차단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맞닿은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는 소독시설 설치가 늦어져 논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틀 연속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유통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돼지고기 소매가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도매가는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바지락 주산지인 서산 가로림만 일대에서 바지락이 대규모로 폐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바지락 양식장의 절반 정도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어민들은 폐사 원인도 몰라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모임 시국선언에 대전 충남에서도 29개 대학에서 195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대전시의회가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동의안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 추진을 놓고는 대전시와 대덕 구간에 이견을 보여 자칫 시구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검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피해 어린이를 추행한 뒤 여인숙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보령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2명이 여성 동료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업축구 대전 코레일이 어제 대전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FA컵 준결승 1차전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비겼습니다. 대전 코레일의 돌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결승 진출팀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2차전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제 경기도 연천에서도 추가로 발생을 했죠. 네. 이렇게 되면 바로 인접한 충청남도, 경기도와 바로 인접해 있죠. 더욱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현재 충남 대부분 지역에는 약품이 분사되는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고 화물차가 들어올 때마다 화물칸에 실린 적재물부터 차량 하부, 운전석까지 꼼꼼히 약을 뿌리고 있는데요. 양돈 농장 곳곳에서는 소독 차량도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다 보니까 전담 인력 300여 명을 편성해서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 엽사들까지 나서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유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포획틀을 설치하는 등 방역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순식간에 퍼지는 건데 네. 이 방역에 총력을 다해도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건데 정작 경기도와 맞닿은 충남 북부의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이 소독시설조차 설치가 늦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기도와 차량 통행이 잦은 천안시 등에는 거점 소독시설이 아직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좀 더 철저하게 하려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다곤 하지만 그동안 AI나 구제역 등 전염병을 그렇게 겪어오고도 대응이 늦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예, 사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졌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차단 방역 시설마저 늦어진다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으로 지역 유통가도 바짝 긴장하고 있죠. 일단 소매가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도매가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고요. 네, 현재 정부는 돼지고기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발표했지만 상인들은 돼지고기 수급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전국에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출하와 도축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석 명절에 물량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다 보니까 더욱 힘든 상황이고요. 예, 일단 이동 제한이 풀려야 수급 상황이 나아질 텐데 네. 이 돼지고기 값이 크게 오를까 우려가 크겠어요. 네,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틀 만에 돼지고기 경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전국 평균 6,030원으로 40% 가까이 올랐는데요. 네. 이렇게 되자 지역 상인들이 판매하는 도매 가격도 하루 만에 10%가량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아직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도매 상인들은 오름세를 점차 느끼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역 대형마트마다 1, 2주치 판매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당장 소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도매 가격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수급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어요. 그 충남 서해안의 가로림만 일대에서 바지락이 대규모로 폐사했다고요. 네. 이 가로림만 하면 바지락 주산지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어제 취재진이 직접 서산의 한 바지락 양식장을 방문했는데요. 갯벌을 조금 파보니까 입을 벌리거나 깨진 상태로 죽어있는 바지락이 한가득 나왔습니다. 이렇게 폐사한 바지락이 조개 분업을 이루고 있었고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가로림만 일대 바지락 양식장 면적만 350여 헥타르에 이르렀습니다. 서산 가로림만 일대 바지락 양식장이 700여 헥타르인데 거의 절반이나 되는 면적인 거죠. 예, 이 어민들은 공들여 키웠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폐사 원인은 나왔나요? 아직 폐사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민들도 답답해하고 계신데요. 현재 서산시와 충남수산자원연구소는 시료 채취에 나섰습니다. 바닷물 수온 상승과 담수 유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예,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양식장 피해,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여기에다 바지락 폐사까지 충남의 농수축산업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논산시 연무읍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또 검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 대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피해 어린이를 추행한 뒤 여인숙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시청 남문광장 인근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공공교통 환승체계 시연 행사를 엽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형 타슈와 마카롱 택시, 전기버스 등을 이용한 도시철도 중심의 환승체계 시연 행사를 열고 교통안전 교육과 트램 도시철도 모형 종이접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체험 부스가 마련됩니다. 부여구는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반 보일러를 전옥수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에 대당 20만 원, 총 40대를 지원합니다. 신청 공고문은 부여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는 오늘 예산 덕산 소재 스플라스 리솜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 도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도화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 에너지 계획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백제왕도 핵심 유적 국제 학술대회를 엽니다. 백제왕도의 경관을 주제로 공주와 부여의 고고학 발굴조사 성과를 발표하고 문헌자료나 기록이 부족한 핵심 유적의 보존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입니다. 학정 시상락 서전이 모리스 갤러리에서 오늘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서예 예술을 통해 동양 고전의 지혜와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금산 27도, 천안과 서산, 태안 24도 등 24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인터뷰에서는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윤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예, 명절 때는 사실 전국 각지에서 살던 가족, 친지, 친구들이 함께 만나서 계층이나 세대를 초월해서 흉어물 없이 서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기라 정치권에서는 그 민심의 향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기인데 이번에 추석 민심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예, 그건 문제점이나 바람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표방했던 개혁, 이제 특히 민생 부분이나 노동 부분은 속도가 많이 느려져 있고, 예. 좀 이제 방향은 불분명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뭐 어디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의당이 할 일도 많고 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 직전에는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고 또 우리 충청 지역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들으셨나요? 사실 이제 안희정 전 지사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게 계속 이제 비동의 여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가가 이게 굉장히 쟁점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인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쟁점이 되었던 피해자 다움이라든가 여성답게 처신했는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큰 무기로 사용되어 왔었고, 그래서 피해를 당했더라도 뭔가 용기를 내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뭐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또 자책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한 번의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못했던 이제 권력형 성폭력 이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도 좀 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이게 조국 대전, 뭐 조국 블랙홀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파괴력이 큰 이슈라서 네. 찬반의 입장이 명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조국 장관에 대한 찬성은 사법개혁에 대한 이제 높은 열망의 이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법개혁을 적극 지지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목소리들 또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논리와 다르게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교육이 부와 신분의 대물림 수단이 되고 또 이게 개혁적으로 알려져 있던 조국 장관마저
그런 관행을 똑같이 답습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더 컸다고 보고, 예. 근데 심지어 이게 합법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 없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 됐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실감이 큰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 외에도 이제 정부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평등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그 결과의 격차를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논의로 좀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좀 논란이 비춰준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지역적으로 충청권에서는 지금 혁신도시가 아주 큰 문제죠. 이게 지역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한 지역 여론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서 정치권이 노력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었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정부와 온도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대전 충남은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제 혁신도시가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이제 이낙연 총리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충청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충청권에만 없다 이런 논리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왜 우리 지역의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우리 대전은 어떻게 또 비전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 예. 또 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문제도 충청의 현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예, 뭐 이제 사실은 이게 혁신도시 문제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애초에 제시한 건 이제 행정수도였잖아요. 예. 이제 이게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각하니까 수도도 옮기고 혁신도시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세종을 어떻게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가진 도시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국회 분원이나 청와대 집무실 설치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신속하게 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예.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행정도시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때보다도 훨씬 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네. 대학도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 이렇게 나뉘고 차별도 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도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을 옮겨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지역에서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저희 정의당 대전시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원사고 회복해서 이제 지역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 요즘 참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 많이 합니다. 이 민생 경제 또 일자리 상황 여전히 어렵기만 한데, 이와 관련된 민심은 어떻습니까? 예, 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요. 예. 사실은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모든 국민이 다 해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이 말을 하시는 분마다 또 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네. 청년이냐, 자영업자냐, 비정규직 노동자냐, 이제 각각 다른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이 문제가 성장의 속도나 규모라기보다는 네. 이제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제대로 패러다임 전환을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는 경제 사회 정책이 필요한데요. 네. 뭐 이를테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써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사회가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지난 2년간 80조나 되는 정부 재정 흑자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고임금제도 도입하고,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은 사실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뭐 대통령도 사과했지만, 이제 그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의 임금 수준도 높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뭐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 등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총선이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예. 많이 긴장하고 계시죠? 예. 이 정치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네. 이제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피곤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고요. 예. 이게 이제 최근 보더라도 뭐 조국 대전 이러다 뭐 삭발 대전 막 이렇게 이어지고, 사실 정기국회도 지금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날이 며칠인지 뭐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시민들께서는 이 상황을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더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것이 후진적인 어떤 양당 체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대에게 흠집만 낼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안 경쟁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보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청문회를 질질 끌어가지고 이제 뭐 시민들에게 뭔가 약점과 뭐 이런 것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가고, 민주당은 또 국민청문회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거 뭐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사실 시민의 권리와 국회의 의무를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에게 타격 입힐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대안 경쟁, 정책 경쟁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지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뭐 이제 모습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밖에도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른 어떤 얘기들을 들으셨나요? 제가 오늘 시청에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도 아침에 와 보니까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민영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예. 또 이제 도시철도공사 차장이 이제 오늘 인사청문 간담회가 있는데 이분이 또 민영화 전문가라고 해서 노동조합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우리가 이제 수돗물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좌절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의 꼭 필요한 이제 이 기반 시설인데 이것을 공공사업으로 하다가 뭐 민간에게 넘겨주고 시민 부담은 가중되고 재벌 특혜는 강화되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예. 사실 이제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현재 뭐 이제 압취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측면에서는 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자꾸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만 하는데, 이전에 이제 월평공원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시민들과 갈등을 겪었던 시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의 교훈을 살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제대로 수렴하고, 그리고 이제 민영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면서 좀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나 정의당은 시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이런 공공재를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추석 민심을 파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들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전시당은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제 저희 정의당은 민생개혁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들을 생각하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그 마무리를 잘 해내고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늘 민생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민생 정부를 더 강화해서 이제 기댈 언덕을 작지만 좀 마련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고 들으면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 모두의 공공재인 하수종말 처리장 민영화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이 사업은 시민 부담은 가중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인데 민영화하지 않고도 국비 지원 받으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시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에 대해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충남도 돼지 사육 농장 9곳 집중관리란 제목으로 충남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의 농장과 관련이 있는 도내 9개 돼지 사육 농장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차별 편견에 멍드는 암 환자들이란 제목으로 국내 암 환자의 수와 암 환자 생존율이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19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